본격적인 개화와 함께 각종 곤충들이 모여드는 시기. 그중에서도 꿀벌은 식물이 종을 이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존재다. 꿀벌 역시 식물에게서 꽃가루와 꿀을 얻어 살아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살충제 사용,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꿀벌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의 식량 자원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식물을 번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이기도 하다. 꿀벌의 생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사라지고 있는 꿀벌들, 과연 지켜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도시. 하지만 이 도시 안에는 우리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이 도시다. 삭막한 도시에 생태계의 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요즘 유행하는 옥상 정원이다. 딱딱한 건물 빌딩 한켠에 마련된 이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는 생명이 분주한 움직임이 가득하다. 최근 부쩍 많아진 도시 양봉가들은 도심 속의 생태계를 살리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작은 규모지만 하나씩 배워나가며 도시 양봉을 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박찬 씨. 한창 벌들이 활동하는 시기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보통 이제 한 2월 정도에 그 겨울장, 그러니까 거의 반동면 상태로 지내다가 그때 이제 그 탈분이라는 걸 해요. 얘들도 이제 겨울 동안에 그 집에서 그런 변을 좀 참고 있다가 그 나와서 이렇게 해소를 하거든요. 그런 거 한 다음에 날씨가 따뜻해진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요. 지금 이제 5월에 이제 서울에도 전국적으로 아카시 꽃이 다 피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아카시 철이 돼가지고 지금 먹이가 가장 풍부하고 그 벌들한테도 가장 그 번식하기 좋은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벌집을 자세히 살펴보니 꿀벌들이 꽃과 벌집을 오가며 만들어낸 꿀들이 반짝거리며 잘 채워져 있다. 얘들이 이제 수분을 다 날리고 나서 이거를 방분을 필요할 때 먹으려고 닫아뒀거든요. 이렇게 꿀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시 한복판에서 꿀벌을 키우는 일은 양봉가와 꿀벌이 함께 살아가는 친환경 공생법. 사라지고 있는 꿀벌을 지켜내기 위해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내놓고 있는 하나의 대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자연스럽게 꽃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꽃을 찾아다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발화율도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곤충을 필요로 하는 그런 소형 새들의 그런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양봉이 잘 되기 위해서는 꿀벌이 모여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에 꽃과 나무들이 많아지면 이를 보금자리로 하는 새들과 다른 곤충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생태계가 도시 안에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태계를 이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꿀벌이다. 우리가 꿀벌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세계 곳곳에서 꿀벌의 폐사와 함께 벌집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는 매년 꿀벌이 30%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북 안동의 한 양봉장.
꿀벌에게 피해를 주는 살충제와 바이러스성 질병, 꿀벌 서식처 조성 등 꿀벌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안동대 정철희 교수를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다. 자, 이 벌통은요, 다른 벌통들에 비해서 세력이 상당히 약해요. 그렇게 해서 들여다봤더니 이 안에 이 애벌레들이 죽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기 나와 있는 병들은 이게 질병의 흔적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애벌레들이 죽은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석고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석고병은 전형적인 꿀벌의 곰팡이성 질병이에요. 늦은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벌통의 출입구나 벌집방의 벌통 바닥, 벌통 주변에서 죽은 애벌레들이 많이 보이면 백묵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석고병이라고도 불리는 백묵병은 병원균이 애벌레의 입속에 들어가 감염시킨 후 결국 애벌레를 딱딱하게 말라 죽게 한다. 꿀벌의 세력이 약해서. 생각 외로 벌통 내부에는 깨끗한 편인데요. 여기 하나 병든 애벌레가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일벌들이, 청소하는 벌들이 이걸 끄집어내서 밖에 버려요. 그렇게 하면 밖에, 벌통 밖에 이런 시체들이 쌓이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진 채 벌통 밖으로 무참하게 버려진 애벌레들. 이런 질병들로 인한 꿀벌의 피해는 매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다른 벌통의 상황은 어떨까? 자, 여기 있는 벌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건강한 벌들이고요. 이 벌은 2층 규모로 지금 채밀 준비를 하고 있는 벌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꿀벌들이 모여있는 봉판. 아까와는 달리 죽은 애벌레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방에 반짝반짝 윤기가 있는데 이것들이 어제 모아온 꿀들이에요. 바로 어제 꿀벌들이 가져와 벌집에 모아둔 신선한 벌꿀이다. 꿀벌이 만들어내는 타액과 그다음 전화효소라는 게 있어요. 이 전화효소들과 섞이고 당이 모두 전화당으로 변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벌꿀이라고 얘기하죠. 꿀벌의 병해충 연구와 함께 농약의 비표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정철희 교수. 실험과 연구 목적으로 직접 꿀벌을 양봉하고 있다. 다수의 꿀벌을 채집했는데 역시 실험 목적이다. 이제 이 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살충제 실험에 사용하려고 채집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농업에서도 살충제를 사용하고 우리 산림에서 요즘은 소나무 재선충이나 솔잎혹파리 같은 데 방제를 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항공살포도 하고 직접 살포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포를 해요. 그럴 때 우리 꿀벌에게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과연 그 피해를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죠. 지금 진행하려는 실험은 살충제가 꿀벌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식물에게 행하는 무분별한 방제가 표적이 아닌 비표적, 즉 유용한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그 중에 대표적인 곤충인 꿀벌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려는 실험이다. 비교군을 4개로 나눠서 살충제 강도에 따른 꿀벌의 생존율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시 거꾸로 1 다시 한번 아래로 넣어줄게요. 자, 우리가 야외에서 꿀벌을 키우죠. 거기서 일부 꿀벌을 채집했어요. 그 채집한 꿀벌을 가지고 우리 살충제가 실제로 꿀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꿀벌을 집어넣고 여기에 먹이와 함께 약간의 농약을 같이 넣어줬어요.
첫 번째 통에는 독성이 높은 살충제를 넣었고 두 번째 통에는 비교적 독성이 낮은 살충제를, 세 번째 통에는 대조군으로서 살충제 없이 꿀물만 넣어주었다. 또 마지막 통에는 오로지 꿀벌만 담았다. 과연 꿀벌들이 살충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 그 결과 독성이 높은 살충제를 넣은 첫 번째 통의 꿀벌들은 3시간 후 모두 죽었으며 두 번째 통의 꿀벌들도 모두 죽었다. 세 번째, 네 번째 통의 꿀벌들은 모두 살아남았다. 이런 실험의 결과를 볼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항공방제와 같은 대량 살포 방법은 꿀벌과 같은 유용한 생물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는 꿀벌의 신경계를 망가뜨린다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를 유럽 전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등 꿀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꿀벌의 개체수가 급감하는 이유 중에서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살충제의 남용. 꽃과 꽃을 옮겨다니며 수분을 하는 꿀벌에게 살충제의 독성은 치명적이다. 살충제의 독성을 견디지 못한 꿀벌들은 점점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토종벌의 개체수 감소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통계를 보면 지난 2006년 44,495집단이었던 토종벌의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어 지난 2014년엔 94,383집단 이하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 과연 토종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의문과 함께 찾아간 곳은 인천에 있는 한 대학교. 이곳에서 우리는 토종벌의 보존과 육종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권영욱 교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최근 수년간 개체수가 95%나 줄어든 한국 토종벌의 유전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요건 토종벌의 냄새 성분에 대한 학습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그 냄새 성분과 30% 설탕물을 이렇게 연합을 시키면 얘가 나중에 그 특정한 냄새 성분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설탕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먹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살충제에 노출된 토종벌의 학습 능력이 떨어졌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실험 결과 살충제에 노출된 벌들의 학습 기억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 관련된 유전자 중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 저하가 되는지도 알 수 있었다. 건강한 벌과 질병에 노출된 벌, 그다음에 살충제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원에 노출된 벌의 이런 학습과 기억 유전자의 발현 정도의 차이를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권영욱 교수 연구팀은 바이러스에 걸린 토종벌의 유전체 연구를 통해 표준 유전자를 선별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그는 2년여에 걸쳐 2억 3,800만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한국 토종벌의 게놈 전체 염기 서열을 완성해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꿀벌에 속하는 벌의 게놈 전체 염기 서열이 완성된 것은 지난 2006년 서양벌과 꼬마꿀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이를 통해 앞으로 질병 저항성이 있는 토종벌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유전체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에 더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계통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전체 자체를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부터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됐죠. 벌인데도 사회성이 없는 거고 초파리는 그야말로 그냥 초파리. 그다음에 얘는 서양벌, 얘는 토종벌. 토종벌의 유전체 연구는 유전체가 밝혀진 초파리를 기준으로 기생벌, 서양벌, 토종벌을 분석해 토종벌의 특이 유전자 3,800여 개를 발견해냈다. 이거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서양벌에 비해서 냄새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왜냐하면 이제 특이한 그런 화학 물질에 반응하는 화학 수용체가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특히 그 토종벌은 서양벌에 비해서 비행 능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되게 빠르고요. 그래서 저희들 보니까 비행에 관련되는 그런 근육에 관련되는 그런 유전자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연구 결과 토종벌의 경우 119개의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화학 감각이 서양벌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토종벌이 어디서 왔으며 어떤 진화 과정을 통해 한반도에 정착했는지까지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전체를 밝혔다는 것은 사실 꿀벌의 여러 가지 기능 유전자뿐만 아니라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다 밝혔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종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한 메커니즘이라든가 또 이런 저희들이 질병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도 있고 예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권 교수 연구팀은 기후 변화에 따른 아카시꽃의 개화 시기의 변화, 이에 따라 꿀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방황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아카시꽃에 혼합되어 있는 향을 기계로 분리한 후 토종벌이 어떤 향에 제일 많이 유인되는지, 또 개화 시기별로 아카시꽃의 향기 성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도 꿀벌의 개체수 증식을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 중이다. 덩치 까맣죠. 토종벌은 전체적으로 까맣고 덩치가 작습니다. 지금 이제 서양종 꿀벌하고 토종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전체적으로 토종벌은 색깔이 까맣고 양봉은 노란색을 이제 많이 띠는 거죠. 그리고 크기도 양봉 일벌이 훨씬 크고 토종벌 일벌이 이제 좀 작습니다. 토종벌은 서양벌에 비해 크기가 다소 작은 편. 하지만 날개는 좀 더 큰 편이다. 예로부터 벌꿀을 채취하는 데 이용돼 왔으며 서양벌에 비해 추위에 더 잘 견딘다고 한다. 꿀벌의 개체수 감소는 양봉 농가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그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꿀벌을 개발해 양봉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이 벌은 어떤 벌인가요? 네, 이 벌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그 육종해낸 장원벌이라는 벌입니다. 장원벌이라는 게 좀 어떤 벌인가요? 장원벌은 우리나라 양봉에서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밀원수, 꿀이 나오는 식물이 부족하고, 또 밀원수에 대비해서 꿀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계통, 우수 종자가 이제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실제 이제 양봉 농가의 주 수익원이 약 70%에서 80%가 이제 꿀에 의존하다 보니까 벌꿀 다수화 계통에 대한 어떤 농가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통들을 가지고 삼원 교배, 그러니까 세 가지 형질을 가지고 있는 교배종을 만든 게 장원벌입니다. 다른 꿀벌들과 다르게 붉은 계통을 띠는 장원벌은 꿀벌의 품종을 개량해 육종해낸 것이다. 우수한 세 가지 형질을 교배해 만든 슈퍼 꿀벌로 기존 벌에 비해 꿀을 채취하는 능력이 30에서 40% 정도 뛰어나다. 앞으로 장원벌의 개발 기술을 토종벌에도 적용해 질병 저항성이 좋은 토종벌을 육성해낼 계획이다. 꿀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바이러스 질병들은 최근 수년간 꿀벌의 개체수를 급감시켰다. 이를 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꿀벌의 면역력을 높이는 일. 최용수 박사는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질병 저항성 계통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실험은 질병 저항성이 좋은 꿀벌과 그렇지 않은 꿀벌을 가려내는 실험이다. 봄철에 꿀벌들이 제대로 꿀을 먹지 못하면
질병 저항성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것인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나고 있는 봄철 이상 기후와도 연관성이 있다. 지금 여기 이 범위 내에는 지금 다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의 벌집을 그대로 이제 벌통에 넣어주게 되면 질병 저항성이 좋은 벌들은 이걸 빨리 제거해냅니다. 자기 벌통에 이제 어떤 죽은 사체나 오염원이 있는 걸 빨리 없애는 게 질병 저항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그 일반 대조고하고 비교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육종한 그 토종벌이 얼마나 질병 저항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별하고 육종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인공 수정이 이용된다. 인공 수정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인공 수정 준비를 합니다. 특히 수벌 정액을 저희들이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벌 정액 채취기를 먼저 설치를 하고요. 먼저 수벌의 복부를 압박해 정액을 채취하고 이를 선별된 여왕벌에 주입하는데 이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토종벌을 수집했으며 수년간의 교미 시험을 거쳐 질병 저항성이 있는 두 종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두 종을 다시 교미시켜 저항성 개통 육성에 성공했다. 이 질병 저항성 개통을 이제 자연 교배를 시키게 되면 다른 숯벌들하고 섞여가지고 잡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모계에서는 여왕벌을 양성하고 부계에서는 이제 숯벌을 키워서 그 숯벌에서 인공 수정을 위한 정액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선발해 놓은 여왕벌에다가 이렇게 정액을 주입해서 인공 수정된 여왕벌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벌의 종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현재로선 인공 수정밖에 없다. 하지만 벌의 질병 저항성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 교배가 더 좋은 방법이다. 때문에 장원벌의 경우 위도라는 섬에서 자연 교배를 통해 우수 개통을 육종했으며 앞으로 토종벌 역시 위도에서 자연 교배를 통해 증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예, 지금 이건 저희들이 이제 질병 저항성 개통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개통이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발된 개통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이런 여왕벌을 인공 수정해서 지금 산란을 확인하고 나중에 이제 원래 있어야 될 큰 통으로 이제 옮겨줄 계획입니다. 꿀벌 생존에 영향을 주는 질병과 기후 변화, 그 원인 분석을 통한 적절한 관리 방법과 꿀벌의 적응 양상 등의 연구를 통해 꿀벌 개체수의 감소를 막아내는 게 이들의 궁극적인 연구 목적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우수 개통을 육종하는 일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가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이제 주요 16개 작물 생산액이 한 12.5조 정도 되는데 실제 꿀벌이 기하고 있는 가치가 거의 6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의 식량 자원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단 농가의 어떤 소득 안정화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생태계 보존에도 꿀벌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꿀벌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산골 마을. 온통 푸르른 녹음으로 가득한 산.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야 비로소 토종벌을 키우는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청정 자연을 찾아 멀고 깊은 외진 산속만을 고집한다는 김대립 씨는 벌써 30년이 넘도록 토종벌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 요즘 날씨가 좋고 꽃이 많이 피어 있어 토종벌의 상태가 그야말로 최상이다. 오늘 보니까 네. 벌 상태가 어때요? 아, 정말 건강하죠 지금. 네, 굉장히 건강한 상태고 지금 또 이제 꽃도 많이 펴갖고 굉장히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달이 아주 노랗게 달고 있는데 이게 꽃가루고 꿀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주 뭐 이 상태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죠. 네.
재래식 벌통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토종벌들. 그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며 갖고 온 꽃가루를 서로에게 나눠주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지나치게 온순해 보이는 토종벌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30년 베테랑 양봉꾼의 노하우. 이렇게 벌을 이렇게 손을 살살 이렇게 대면서 조금씩 이렇게 불어주면은 벌이 아주 온순해져요. 이렇게 꿀을 먹으면서 벌이 온순해지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 외부에 꽃이 많기 때문에 꿀을 많이 먹고 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벌이 아주 온순해지죠. 여전히 재래 방식으로 토종벌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양봉 방식보다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 하지만 그가 수십 년 동안 토종벌만을 고집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토종벌의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체구가 작아서 그 양봉같이 아카시아나 밤을 대단히 많이 가져온 데는 불리하지만은 그 산속 주변에 조금씩 이렇게 다양한 야생화가 피어 있는 꿀을 갖다가 가져오긴 굉장히 유리해요. 체구가 작기 때문에 작은 꽃을 가서 쉽게 가져오고 또 소모하는 양이 작아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의 어떤 그 꽃을 이렇게 가져와서 저장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채밀하는 데는 굉장히 이게 유리합니다. 이게. 작은 체구지만 부지런히 산속으로 가며 다양한 꽃의 꿀을 모아오는 토종 꿀벌. 양봉의 경우 계속 꿀의 수확이 가능하지만 토종 벌꿀은 1년에 2번만 수확이 가능하다. 봄부터 가을까지 양질의 꿀만 모아 수확하는 토종 벌꿀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이 정도 크기면은 지금 한 2칸 정도는 지금 꿀이 꽉 차 있어요. 당장 오늘이라도 벌을 2통, 3통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가치가 되죠. 이렇게 여왕버지를 만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토종벌의 경우 서양벌에 비해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품질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뒷받침돼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꿀이 잘 나기 위해서는 적정한 비가 내리면서 또 낮에는 비가 좀 적게 오야 되는데 어떤 이 기후 온난화라는 그런 기후 변화 그것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환경이 많이 훼손되잖아요. 예, 뭐 어떤 개발에 어떤 앞서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벌들이 어떤 그 살아가는 어떤 터전, 이 미련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와 깊은 산까지 헤집으며 진행되는 각종 개발로 인해 자꾸만 줄어가는 꿀벌의 서식지. 보금자리를 잃은 꿀벌들은 봄이 돼도 꿀을 먹지 못해 점점 면역력이 약해지고 각종 병에 더 쉽게 노출되게 됐다. 그중 몇 년 전부터 양봉 농가를 강타하고 있는 낭충봉합 부패병은 특히 꿀벌에게 치명적이다. 꿀벌의 유충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는 낭충봉합 부패병은 지난 2009년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로선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어 평소 벌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낭충봉합 부패병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은 특히 토종벌한테는 더 위협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 김대립 씨는 수십 년 동안 토종벌의 연구를 계속해왔으며 몇 가지 방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분봉하는 시기가 아니고 꿀이 많이 들어온 안정된 시기다 보면 이렇게 문을 딱 해서 큰 문으로 이렇게 딱 해갖고 벌이 쉽게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지금 분봉할 것 같다, 도망갈 것 같다, 막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 문을 막아버려요. 네, 이게 이 여왕벌이 도망을 가질 못해 이거는. 네네. 벌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기능 출입문. 외부의 침입벌은 막아낼 수 있고 일벌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또 여왕벌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30년 넘게 현장에서 익힌 그의 노하우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의 양봉가들이 이곳을 찾아온다. 이 역시 사라져가는 토종벌을 지키고 개체수를 증식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교육이다. 오늘은 인공 분봉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전수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양봉이라든지 그런 건 못해도 이렇게만 넣으면 도망가는 벌부터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벌도 막을 수가 있고 또 뭐냐면은 분봉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넓으니까
쑥벌이 다 막질 못해. 지금 토종벌로 하고 계시고 있는 건가요? 지금 토종벌은 없고요. 지금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양꿀벌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되셨어요? 토종벌은 우리의 이제 고유의 벌인데 토종벌이 자꾸 사라져가고 토종벌이 또 저 질병에 의해서 이제 사라져가니까 그 우리 토종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의 벌통에는 여왕벌이 한 마리인 것이 원칙이나 인공 분봉은 여왕벌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3마리로 만들어서 한 통의 벌통을 2통, 3통으로 증식하는 것. 인공 분봉은 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꿀의 수확량이 평균 2~3배가량 높아진다는 게 큰 장점이다. 꿀벌의 개체수 증식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벌이 아래와 우회로다가 쉽게 올라가고 내려가서 호환이 되게 쉽게 되게끔. 근데 금방 뭐냐면 벌집을 딱 연결하지 못할 정도로다가 무엇보다 이제 그 환경이 잘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토종벌이 잘 살 수 있는, 꿀벌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환경과 밀원이 잘 조성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기술, 어떤 사육 기술 개발, 또는 어떤 그 질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부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꿀벌이 살아가는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또한 서양벌이 한국의 산과 숲을 누비는 동안 토종벌의 개체수는 95%나 줄어들었다. 토종벌을 복원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와 함께 현장에서 토종벌을 키우는 이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꿀벌의 서식처 조성을 위해 작게나마 시도를 하고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전북 장수에 위치한 안양마을. 마을 곳곳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 갖가지 꽃들이 가는 길목마다 흐뭇하게 피어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꽃길 조성 사업으로 마을의 분위기와 함께 자연 환경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런 변화들을 가장 반기는 것은 역시 마을 주민들이다. 자원나무가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벌도 있어야 되고 나비도 있어야 되고 모든 벌레가 다 있어야 되는데 꽃을 위한 것이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과농사 농가에 도움되고 이런 유채꽃이나 이런 더불어서 마을에 큰 도움이 되고 꽃이 이제 벌이 많다 본 게 벌 농사도 와서 살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된 거죠. 마을에 이익이 되고. 꽃길 조성 사업의 1차적인 목적은 꿀벌에게 꽃가루나 꽃꿀 같은 밀원을 제공해서 서식처를 제공하는 것. 이를 위해 다양한 꽃들 중에서도 꿀벌에게 밀원이 되는 꽃들을 주로 선발하고 또 꿀벌이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개화 시기가 서로 다른 꽃들을 조합한다. 이는 꿀벌에게 안정적인 서식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마을의 농가 생산성도 증가시켰다. 네, 봄에는 사과꽃이 개화하고 수정하는 시기에 맞춰서 한 4월부터 7월 정도까지 이제 개화하는 꽃들로 선발을 해서 조합된 이제 꽃길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여름하고 가을까지 개화하는 메밀과 같은 꽃들을 새로 식재를 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꿀벌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꽃길 조성 사업은 화분 매개충 보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생물 다양성 보존 프로그램과도 연결된다. 지역 환경에 따라 각각의 화분 매개 곤충에 맞는 서식지를 제공하고 농업과 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노력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을까? 꿀벌 서식지 조성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온 정철희 교수는 2014년부터 화분 매개충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연구를 계속해왔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결과도 얻어냈다.
이 꽃길을 조성하고 실제로 가서 눈으로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랩을 이용해서 곤충을 조사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트랩이죠. 이런 노란색 수반 트랩을 놓고 여기에 들어오는 곤충의 숫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대상은 이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런 벌이나 꽃등에 같은 화분매개 곤충, 나비, 딱정벌레 이런 것을 조사해요. 트랩을 놓고 꽃의 종류별로 찾아오는 곤충의 숫자를 조사한 결과 꽃길을 조성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차이가 있었다. 까만색 막대 그래프는 꽃길을 조성한 지역, 하얀색 막대 그래프는 꽃길을 조성하지 않은 지역에 찾아오는 벌, 파리, 나비, 딱정벌레 그리고 천적의 숫자예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벌의 숫자도 차이가 나고 결론적으로 꽃길을 조성한 지역에서 벌과 나비가 훨씬 많이 찾아왔으며 파리나 딱정벌레 같은 천적도 많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분 매개 곤충뿐 아니라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도 늘어난 것이 농업에도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꿀벌의 존재는 단지 꿀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자연과 생태계를 이어주는 존재가 바로 꿀벌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우리의 일상, 그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꽃이 피면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꽃의 꽃가루가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바뀌어서 못 나오고 있어. 얘는 아예 죽었어요. 네. 어디에서? 여기는. 벌들은 얼마나 살까? 11월. 10일보다 많아요. 5주. 도시에서는 꿀벌들을 비롯한 다양한 곤충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곤충들을 접하면서 생태 감수성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이라서 이런 꿀벌들을 가까이서 접하게 되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연에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꿀벌 생태 체험. 아이들은 직접 꿀벌을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꿀벌의 존재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꿀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어진다면 꿀벌 살리기에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불과 50여 년 전에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꿀벌. 그 많던 꿀벌이 지구에서 매년 30% 이상 사라지고 있다.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후로 여왕벌의 산란율은 떨어지고 자유롭게 누볐던 꽃들이 사라지며 갈 곳을 잃어버린 꿀벌. 인간이 먹는 작물 가운데 63%의 수분을 돕는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류의 멸망도 함께 올 것이란 경고도 있다. 꿀벌의 생존 위협은 곧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 우리는 이제라도 꿀벌에게 돌려줘야 할 꽃과 땅을 돌려주고 꿀벌이 보내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양봉가들 입장에서는 꿀벌을 건강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첫 번째 다양한 먹이 자원을 제공해 줄 것, 너무 혹사시키지 말 것, 그리고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조기에 진단해서 관리를 할 것. 이렇게 해서 꿀벌을 좀 더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을 잘 보호하면서 밀원 식물들을 확대하거나 꽃길이나 꽃밭을 더 많이 만들어서 꿀벌들에게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